안녕하십니까. 토마토TV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행복하게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상향 돌파를 하고 그 다음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주봉상 60주평선까지도 그냥 바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지나간 시장은 지나간 시장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시장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약 1.4% 정도 상승하면서 213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은 못했는데 그래도 0.92% 정도 상승하면서 좀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 상승에 따라서 발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200 쪽이 자, 이렇게 1.48% 정도 올라왔으니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이겠죠. 자, 선물 시장은 1.58% 정도 올라오면서 현물하고 선물하고의 가격 차이, 즉 베이시스를 좀 더 벌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663개 종목이 상승하고 185개 종목이 하락했어요. 자, 이런 시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876개 종목이 상승하고요. 35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 쪽 물량들 보시면 요게 오전에는 조금 순매도 우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가 배팅이 들어오면서 차익 쪽에서도 저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비차익 쪽에서도 약 7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쪽, 중국 쪽 시장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장중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랐었죠. 요거보다는 좀 더 올랐었는데, 시간이 지금 오장에 조금 밀린 모습인데,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그렇게 밀린 건 아니고요. 자, 홍콩법 23조 중국 사중전회에서 그런 거 나오면서 홍콩 쪽에 조금 불안감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는데, 자, 홍콩 쪽도 마찬가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1.65%나 상승하면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눈에 띄는 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눈에 띄죠. 자, 최근 들어서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원 40전이나 떨어져서 자, 1160원도 아래로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자,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은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당장은 좀 나오진 않는데요.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 중국 쪽에서 위안화 강세를 조금 용인하는 거 아닌가. 물론 옛날에 일본의 프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일본 같이 2배씩 이렇게 절상은 하진 않겠지만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될 거다. 그리고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환경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10분봉이죠.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 주말에 끝났던 미국 시장, 이런 쪽들,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오늘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예고를 했던 그런 시장이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이따 수급 시간에 조금 수급 짚어보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오늘 급등하겠는데? 라는 아침장에서 그런 시그널을 좀 줬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와서 오장으로 가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자, 중국 시장 좀 올랐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서 2130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자, 이걸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던 2100포인트 자, 오늘 갭으로 뚫었죠. 자, 갭으로 뚫었는데
여러분들 좀 여담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갭이론이라는 게 있죠. 갭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 갭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존 질러예요. 존 질러.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갭 나오면 질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자, 꼭 지금 오늘은 그 저항선에 대한 돌파 갭이 나와서 양선으로 그냥 뽑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뭐 그리고 저 전고점을 돌파한 하루였었고 또 마찬가지로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상에서 60주입평선 이거마저도 그냥 오늘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침에 조금 코스피 시장보다 좀 떠서 시작했죠. 좀 떠서 시작해서 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하지만 오후장으로 들면서 또다시 좀 강세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었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봉은 여기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서 지지받고 지난주 금요일 날 벌써 저항선 그동안 저항선 역할을 하던 1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 갭으로 좀 이렇게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 시장 모두 전고점 뭐 그리고 주요 저항선들 이런 것들을 갭으로 그냥 뚫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보면요. 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딱 두 개.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 현물 시장에서는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왕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지금 1,300억 정도 종가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연기금 쪽에서는 200억, 300억 이렇게 순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갭을 지키면서 위로 끌어당긴 주역은 외국인들도 뭐 700억 정도 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4일째 매수를 했지만 자, 그 주역은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쪽에서 연기금이 1,300억 샀다는 거 요게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에 동참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런 모습이었죠. 조금 수급은 요것만 보면 그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424억 정도 매도를 했고 자, 요걸 개인들이 1,035억 정도를 사면서 이 물량들을 받았네요.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규모의 외국인들 순매수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쇼커버링 효과 자, 이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쇼커버링하고 겨우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제 매수 조금 좀 올라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수급은 뭐 외국인들 기관들 조금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선물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이 외국인들이 한 4,800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뭐 장중에는 한 7천억 가까이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좀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그리고 좀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던 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4,800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선물 쪽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지금 3일째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매수나 매도를 하고 청산을 안 한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동안 매도 쳤던 거를 에이 뭐 아닌가 하고 청산하는 물량이 아니라 강하게 야, 시장이 좀 위쪽으로 갈 것 같아 라고 강하게 배팅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 외국인들 아침부터 선물 쪽에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 700억 정도로 시작해서 뭐 1,000억, 1,200억, 1,5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연기금의 현물 순매수까지 같이 따라붙었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뭐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놓으시더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그 정도는 굉장히 좀 쉬운 이 수급 하나만 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각 시장의 왕, 선물 시장에서 왕은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왕은 연기금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급등으로 이어져요. 오늘 시장 역시 마찬가지 급등으로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자,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콜 쪽에서 29억 정도를 샀네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는 23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쪽에서 이거 뭐 손절매입니다. 콜 매도 쳐놨던 거, 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손절매 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누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급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은 외국인들 매수, 금융투자 매도. 자, 이런 모습이고요. 풋옵션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엇갈리죠. 외국인들 16억 매도, 금융투자 82억 매수. 자, 금융투자가 82억 정도 대규모로 순매수를 해버렸는데요. 자, 뭐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시장을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금융투자 쪽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뭐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누적으로 한번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 자, 외국인들 어제까지 15억 매수였었는데 지난주에 매도를 많이 쳤죠. 자, 뭐 지난주 이때는 뭐 지금 콜 280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쯤 선이었었는데 277.5 기준으로요. 10몇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오늘 40만 원을 넘겼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 매도 쳐놨던 것들 이런 것들 신나게 청산하면서 물어주면서 청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자, 이거 67억 정도 뭐 이 정도 순 매수했었는데 이게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3배 이상 3배 4배씩 이렇게 났으니까 요게 뭐 한 70억 정도 잡으면요 3배만 잡아도 210억 정도죠. 자, 그래서 이쪽에선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 조금씩 계약은 남아있더라도 금액으로는 조금씩 챙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풋을 매수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약간 좀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투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 쪽은 손실 본 게 없어요. 오늘 88억 순매수한 거 이거는 콜옵션 쪽에서 수익이 난 부분들 그 부분을 베팅했습니다. 자, 이 풋옵션 쪽에서는 매수가 많았었는데 좀 금융투자도 조금 깨졌는데 이 부분은 콜옵션 쪽에서 충분히 만회가 된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도 깨지고 풋옵션 쪽에서도 지금 매수해놨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으니까 풋옵션 쪽에서도 상당히 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특이 섹터 하나 보겠는데요. 그런 말씀 드렸었죠. 5G 섹터인데 자, 이거 KMW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저 같으면 KMW를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3.5기가 대역의 투자가 올해 굉장히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게 그 미래 실적을 어느 정도 땡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5G 섹터 중에서는 어떤 거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동안 몇 번 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 있죠.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사서 그냥 한 2, 3년 두십시오. 이거는 자, 와이솔인데요. 자, 이거는 5G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필터라는 걸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지금 와이솔 자, 요거는 종목이 종목 다시 와이솔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눌러지면서 하나가 없어졌나 보네요. 자, 와이솔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최근에 5G 종목들 조정 그렇게 받는데도 그렇게 심한 조정이 없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면서 잘 수렴하는 모습이죠. 요거는 5G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필터라는
그 신호 여과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5G 휴대폰 몇 대 팔렸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올해 약 1600만 대 정도 팔린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9천만 대 정도 전 세계적으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요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전혀 안 올랐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2017년도 초에 이 5G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냥 사서 그냥 푹푹 묵혀두시라고. 자,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그냥 매수해서 비싸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냥 한 2, 3년, 그냥 쭉 좀 냅둬 보세요. 나중에 2, 3년 뒤에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와이솔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자, 다음은 위즈익 스튜디오, 특징주로 위즈익 스튜디오를 하나 볼 텐데 그 전에 덱스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덱스터나 위즈익 스튜디오나 거의 비슷한 거죠. 뭐냐 하면 VFX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특수효과죠.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꾸준하게 잘 올라오죠. 자, 근데 요거랑 비슷한 업종에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덱스터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덱스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위즈익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덱스터하고 이 위즈익 스튜디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단 차이점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고, 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OTT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주가 흐름 자체는 하여튼 뭐 요게 좀 먼저 올라가면요, 좀 이따가 덱스터가 따라 움직이고, 덱스터가 또 따라 움직이면 올라가면 요게 또 따라 움직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덱스터가 최근 들어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흔히 특징주를 얘기할 때 많이 오른 거, 뭐 이게 이래서 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좋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덱스터는 물론이고, 또 뭐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그쵸, 저 2만 원대 초반 이럴 때 말씀드렸었고, 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 위에 제약바이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거 밑에서 잡아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즈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 싶어서 좀 빨리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자, 지금 뭐 여기 이걸 자, 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볼게요. 자, 제가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뭐 이때 말씀드린 게, 자, 뭐 60주 이평선 이 근처에, 그때가 뭐 2240포인트, 2230에서 40에서 60 사이가 저항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고, 전에 배워야 산다에서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주봉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이평선은 저항선, 올라가는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만 생각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60개짜리예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방향 키를 잡고 있던 건 60주 이평선이 전 시장을 이렇게 관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60주 이평선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예측이 된다라면, 그렇죠? 시장에 대한 예측이, 큰 틀에서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60주 이평선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 제일 끝에 있는 게 이 캔들이 60주 이평선이 있는 그 캔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 있어요. 한 주, 두 주, 3주, 4주 정도. 자, 5주 정도네요. 5주 정도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저 위에 있는 것들, 이런 캔들만 빠져나간다라면, 이 60주 이평선은 돌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6주 뒤에 있는 캔들, 저건 저 밑에 있어요. 2000포인트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봉을 보고 말씀드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4주 내
5주죠, 정확하게. 5주 내 2,000포인트라는 주가만 깨지만 않으면 62평선은 돌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중국 쪽 사중전에 관련해 갖고도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텐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시간은 안 되고요. 일단 뭐 이따가 야인 시대 때 상황 봐서 시간이 되면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도 나름대로 조금 급해요, 지금. 시진핑도 자기 내부의 정적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뭐 시진핑 왕인데 왜 시달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내 3개 계파가 있는데 뭐 샹하이방, 그다음에 공청당, 태자당 이런 3개 계파가 있는데 저 시진핑 주석은 이 태자당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나오고 사중전회에서도 마찬가지 인사에 대한 어떤 뭐 후계 구도를 얘기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이 의도하는 대로 뭔가가 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기 내부 단속이 급해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시죠? 뭐 이 중국 쪽 시진핑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게 종전은 안 될 거예요. 종전은 안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위안화가 어느 정도 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별로 불만이 없고 미국도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불만 없는 부분들을 합의를 하면서 뭐 하나씩 더 던져주는 거죠. 야, 우리는 농산물 그냥 수입할게. 좀 더 할게. 또 미국은 그래 뭐 그러면 환율도 합의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관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도 있어. 뭐 이런 형태로 휴전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하지만 휴전입니다. 그리고 그 휴전 기간은 뭐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 기술적 분석으로 또 한 번 더 넘어가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급락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트럼프가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도리가 없어요. 뭐 시장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뭐 원달러 환율이나 미국 시장 움직임들 그리고 중국 시장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해 본다라면 글쎄요 뭐 여기서 급락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휴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뭐 향후에 한 5주 동안 급락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60주 이평선이 돌아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일단 주봉 쪽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이론 만든 사람이 존 질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갭 떴어요. 질러야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지르는 좀 주식을 현금으로 좀 갖고 있었다라면 조금 주식을 사도 되는 그런 날이었었고요. 물론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향후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